이건 말도 안 돼요. 응급실에서 나오는 길에 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 리사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이 단지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고향 런던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인 남편과 함께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곧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안경이 깨졌을 때 단 30분 만에 새 안경을 맞출 수 있었고,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셨을 때는 대기 없이 즉시 진료를 받으셨어요. 영국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이 걸릴 일들이 한국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사람들의 정에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이웃들, 언어를 가르쳐준 친구들, 그리고 지금은 제 남편이 된 민수까지. 이들의 따뜻함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분 만에 새 안경을 맞추고 응급실에서 줄도 안 서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은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의 28세 여성이에요. 현재 한국에서 모델 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건 고등학교 친구 제인의 권유로 시작된 워킹홀리데이였고 단 6개월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벌써 4년째 살고 있어요. 영국에서의 제 삶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런던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갇힌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제인이 한국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았어요. 리사, 여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 너도 한번 와봐야 해.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K-팝과 김치 정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영국은 완전한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재택근무가 시작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구들도 만나기 어려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침대에서 노트북을 켜고 저녁에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제인의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리사, 한국은 팬데믹 상황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있어. 사람들은 여전히 카페에 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너도 여기 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6개월만 있어봐. 인생이 바뀔 거야. 그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왜 안 되지? 어차피 지금 영국에서의 삶은 멈춰 있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회사에 6개월 휴직을 신청했고 놀랍게도 승인되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내내 나이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2021년 여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영어 표지판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글이 가득한 공간에서 약간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제인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리사, 너 정말 용감하다.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오다니. 제인이 말했습니다. 사실 좀 무섭기도 해.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문화도 잘 모르는데.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게. 우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문화를 이해하는 거야. 여기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정말 빨리 처리해. 제인의 말대로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빨리빨리를 체감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걸었으며 음식점에서는 주문 후 불과 몇 분 만에 음식이 나왔어요. 제인은 이미 한국에 1년 넘게 살면서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문화적 차이에도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첫 주는 그저 적응하기에 바빴어요.
시차 적응도 쉽지 않았고 음식도 처음에는 너무 맵고 강렬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제이는 저를 위해 상대적으로 덜 매운 음식들을 추천해 주었지만 여전히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은 바로 사회적 예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나이나 직업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꽤 신뢰로 여겨지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대화의 시작이었어요. 몇 살이세요? 어디서 일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개인 공간을 중요시하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들이 훨씬 가깝게 붙어 있었어요. 이건 나랑 안 맞는 나라야.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계속해서 격려해 주었어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 왔을 때 비슷한 느낌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야.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홈시크도 심했고 언어 장벽도 너무 높았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작은 성취감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상점 주인의 미소, 그리고 김치찌개의 맛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순간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제인의 소개로 외국인 모델 에이전시에 등록하게 되었고 간단한 촬영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인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작은 브랜드의 촬영이었지만 그것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문화적 충격과 적응. 촬영장에서 만난 한국인 스태프들은 처음에는 저와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때로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리사 씨,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돌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한국어를 익혀갔습니다. 처음에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이었지만 점차 더 복잡한 표현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한 번은 촬영 중에 디렉터가 제 포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적으로 지적했는데 영국에서라면 훨씬 더 완곡하게 표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직설적인 피드백이 상처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악의가 아닌 효율성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도 쉽지 않았어요. 매운 음식은 여전히 도전이었지만 점차 제 입맛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먹지 못했던 김치를 이제는 매일 찾게 되었고 된장찌개와 비빔밥은 제 최애 음식이 되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것이 여유롭게 때로는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체국에서 패키지를 보내는데 30분을 기다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데는 며칠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빨랐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불과 1분 만에 준비되었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은 대부분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속도감에 압도되었지만 점차 그것이 한국 사회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번은 제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났는데 인근 전자제품 수리점에 가져갔더니 그 자리에서 진단하고 2시간 만에 수리해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일이었어요. 와, 이렇게 빨리 고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고객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요. 기술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서비스 문화와 효율성에 점점 더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나라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제인이 한국인 친구들과의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모임은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열렸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은 한국인들은 모두 제인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었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소주 한 잔이 돌고 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리사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민지라는 여성이 물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모든 게 너무 다르고 특히 언어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한국어 발음이 좋은데요? 얼마나 배웠어요? 아, 정말요? 3개월 정도 배웠어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리사 씨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영국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었고 저는 최대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말 매일 오후 4시에 티타임을 가지나요? 버킹엄 궁전 근처에 살았어요? 비틀즈를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때로는 웃기기도 했지만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마음껏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걸어요? 왜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이를 물어보나요? 정말 모든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나요? 그들은 제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주었고, 때로는 자기들도 그런 문화적 특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가 한국에서 보낸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였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생각보다 재밌었지? 응, 정말 좋은 사람들이더라.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해도 배려해주고 정말 친절했어. 그게 한국의 매력이야. 외국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생활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시작한 6개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좀 더 머물 것인가? 제가 일하던 모델 에이전시에서는 저에게 비자 스폰서십을 제안했고 더 많은 일거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영국의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부모님께는 당분간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시고는 점차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6개월의 예정이었던 한국 생활은 1년이 되었고 어느새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고 모델 일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문화와 생활에 대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모델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민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출연한 한 화장품 광고의 디렉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다른 스태프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항상 진지하면서도 세심하게 모든 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사 씨,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첫 촬영이 끝난 후 그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모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편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외국인 모델분들이 한국 촬영 문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배려심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더 같은 브랜드 촬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점차 우리는 친해졌어요. 어느 날 촬영이 끝난 후 그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혹시 한국 전통 음식 중에 아직 안 드셔본 게 있으세요? 전통주요? 소주, 맥주 말고 다른 한국 술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막걸리나 동동주 같은 거요? 정말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함께 가보실래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인사동 근처의 작은 전통주점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와 함께 한국의 안주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패전무침, 두부김치, 감자전. 하나같이 맛있었고 막걸리의 새콤달콤한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에는 이런 술이 없어요. 와인이나 맥주, 위스키가 주로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쌀로 만든 술은 처음이에요. 한국의 전통주는 역사가 오래됐어요.
특히 막걸리는 농부들이 일하면서 마시던 술이라 농주라고도 불렸대요. 그날 밤 우리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각자의 문화, 가족, 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영상 디렉터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열정적인 이야기에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리사 씨는 왜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 6개월만 있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까 한국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한국 문화가 낯설다고 하는데 리사 씨는 잘 적응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특히 언어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열정이 정말 멋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어 공부하실 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 후로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에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영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다도를 체험하고,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소원 자물쇠를 걸고,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와 함께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정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는 이 감정은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따뜻함을 의미했어요. 민수는 항상 제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길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는데 민수는 즉시 달려와 병원에 데려가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집 앞까지 따뜻한 삼계탕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몸이 약해졌을 때는 보양식이 좋아요.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삼계탕은 정말 맛있었고 그 따뜻한 마음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아마 친구가 피자를 배달시켜주는 정도였을 텐데 이렇게 정성스러운 보살핌은 처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항상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갔습니다. 영국에서는 데이트 비용을 보통 어떻게 나눠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더치페이를 많이 해요.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즘은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더치페이도 많이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하신 대로요. 저는 리사 씨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이 좋아요. 결국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을 택했어요. 비용은 번갈아가며 내기도 하고 때로는 더치페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민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그의 가족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긴장되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부모님이 외국인 여자친구를 반대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만남. 하지만 민수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첫 만남은 추석 연휴 때였습니다. 민수가 저를 그의 부모님 댁으로 초대했고 저는 영국에서 가져온 홍차와 비스킷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민수가 차 안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게다가 외국인이고.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부모님도 리사 씨에 대해 많이 들으셨고 만나길 기대하고 계세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민수의 부모님 댁은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민수의 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리사 씨구나. 정말 사진보다 더 예쁘네. 어머니의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도 거실에서 나오셔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드디어 만나게 됐군요. 우리 아들이 리사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영어를 조금씩 하실 수 있었고 저도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와 감사 표현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식탁에는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 생선전, 나물 여러 종류.
영국에서의 식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많아요. 다 드실 수 있을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첫 만남인데 어떻게 음식을 적게 차려. 리사 씨, 많이 드세요. 영국 음식은 맛이 없다고 하던데 한국 음식은 어때요?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해요. 특히 된장찌개와 비빔밥이 제일 좋아요. 아이고, 그래요? 다음에 오면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오늘은 특별히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우리 민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식사 시간 내내 민수의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 음식 문화와 명절 풍습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국 생활과 제 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식사 후에는 민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한복이라고 하셨는데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어서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우와, 리사 씨가 한복을 입으니까 정말 예쁘네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요? 어색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잘 어울려요. 한복을 입고 민수의 부모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절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아버지께서는 가족 앨범을 꺼내셔서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민수가 3살 때예요. 그때부터 카메라를 좋아했어요. 이건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이에요. 달리기를 정말 잘했죠. 여기는 군대 갔다 온 첫날이에요. 아들이 정말 듬직해 보이죠? 사진들을 보며 민수의 성장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그의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전형적인 한국의 부모님이셨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의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약과와 수정과를 내오셨습니다. 리사 씨, 이건 한국 전통 과자와 음료예요. 명절에 특별히 먹는 거예요. 약과의 달콤한 맛과 수정과의 계피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영국의 과자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영국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는 리사 씨가 영국 과자도 가져와서 같이 먹어봐요. 민수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기 어린 시절 방에서, 저는 손님 방에서 지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방이었는데 바닥이 따뜻해서 정말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민수의 어머니께서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갓 지은 밥과 된장국, 여러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리사 씨?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잘 잤어요. 방이 너무 따뜻해서 좋았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오늘은 민수가 리사 씨를 데리고 근처 민속촌에 갈 거라고 하던데.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한국민속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전통 가옥과 생활 방식, 공예품 등을 구경했어요. 민수는 저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어제 리사 씨가 주무셨던 것처럼 온돌방이에요.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서 방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이죠. 정말 과학적이네요. 영국의 벽난로는 한쪽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춥거든요. 맞아요. 한국의 선조들은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이런 지혜를 개발했던 거죠. 민속촌에서는 전통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악, 마상무예, 전통 혼례식 등 다양한 공연이 열렸고 모두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마상무에는 말을 타고 다양한 무술을 선보이는 공연이었는데 그 역동적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전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니 놀라워요. 한국은 현대화되었지만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있죠. 민속촌 방문은 제게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가족과의 만남은 한국 가정의 따뜻함과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귀가하는 길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보니 어땠어요? 정말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너무 잘 대해주셔서 편안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부모님께 리사 씨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민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한국 방문. 한국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영국에 계신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정착한 이후로 계속 방문하고 싶어 하셨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서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와요. 정말 기대돼요. 영상통화로 부모님과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대된다, 리사.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한국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다니 설레는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좋은 곳들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유명한 한국 음식도 먹어볼 수 있겠구나. 특히 김치가 궁금하구나.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도착하는 날, 저는 민수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긴 비행으로 지쳐 보였지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리사, 우리 딸.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민수에게도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던 민수군이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님. 저는 김민수입니다. 민수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리사가 칭찬을 많이 하던데 이제 알겠군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동안 부모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고층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지나가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구나.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아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예요. 특히 기술과 인프라는 정말 대단해요. 서울 시내 호텔에 부모님을 모셔다 드린 후 간단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민수가 예약해둔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식사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식당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내부 장식과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부모님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와, 이건 정말 예술이구나. 어머니가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오감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죠.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각종 반찬들을 맛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맛에 조금 당황하는 듯 했지만 점점 맛에 빠져드셨습니다. 이건 무슨 반찬이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건 깻잎장아찌예요. 깻잎을 간장과 양념에 절인 거예요. 흥미로운 맛이구나. 처음엔 낯설었는데 자꾸 먹게 되는걸. 식사가 끝날 무렵 어머니는 이미 김치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아버지는 불고기를 가장 좋아하게 되셨어요. 민수는 영어로 모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부모님은 그의 친절함에 감동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서울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부모님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궁전은 언제 지어진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경복궁은 1395년에 처음 지어졌어요. 조선 왕조의 첫 번째 궁전이었죠. 하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졌다가 19세기에 다시 재건되었어요.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건물이라니. 정말 놀랍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전통 한옥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우리는 전통 찻집에 들러 쉬어가기로 했어요. 이런 전통 가옥들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특별하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이런 한옥들 바로 뒤에는 고층 빌딩들이 있죠. 찻집에서는 전통차와 한과를 맛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대추차의 달콤한 맛에 반하셨고 아버지는 전통 다과의 정교함에 감탄하셨어요.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남산타워와 명동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렇게 거대한 도시라니.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서울은 약 1,000만 명이 사는 메가시티예요.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 약 2,500만 명이 살고 있죠. 런던보다 훨씬 크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와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쇼핑의 메카인 이곳에서 어머니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 아이템들을 구경하며 즐거워하셨어요.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다양하고 혁신적이라니. 영국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보기 힘들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엄마. 한국은 뷰티 산업의 선두주자예요. 매년 새로운 성분과 기술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고 있죠. 어머니는 결국 쇼핑백 가득 한국 화장품을 사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웃기만 하셨어요.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적인 건축물은 부모님께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이 건물은 정말 우주선 같구나. 아버지가 DDP의 곡선미를 감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DDP는 서울의 현대적인 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패션쇼, 전시회, 문화 이벤트 등이 자주 열리는 문화공간이죠. 셋째 날, 우리는 조금 색다른 경험을 위해 DMZ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볼 수 있는 이곳은 부모님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니. 정말 가슴 아픈 역사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이고 많은 가족들이 이산가족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DMZ 투어 중에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그리고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은 특히 판문점에서 남북의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예상치 못한 사건. 한국 방문 넷째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오, 이런. 내 안경이. 아버지가 당황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근처에 안경점이 있어요. 가서 새 안경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방전이 없는데? 영국에서는 안과 의사를 만나고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주일은 걸리거든. 한국은 달라요, 아빠. 안경점에서 직접 시력 검사도 하고 안경도 맞출 수 있어요. 한번 가보죠. 우리는 호텔 근처의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곳 직원 중 한 명이 영어를 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시력 검사부터 해드리고 바로 안경을 맞춰드릴게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검사가 끝난 후 바로 렌즈를 깎기 시작했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새 안경이 완성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거야? 아버지가 새 안경을 받아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네, 한국의 안경점은 대부분 이렇게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해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시스템이죠. 영국에서는 일주일은 기본이고 때로는 2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걸? 아버지는 새 안경을 쓰고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가격도 영국보다 훨씬 저렴했고 서비스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이 빨랐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셨어요. 리사, 배가 너무 아프구나. 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쪽이 너무 아파. 아마도 음식이 안 맞았나 봐.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우리는 즉시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영국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수 후 불과 10분 만에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 바로 진찰을 받으셨어요. 급성 위염으로 보입니다. 검사를 몇 가지 더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모든 과정이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가 이어졌고 결과도 바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음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진단하셨고 적절한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영국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받으려면 최소 반나절은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놀라워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으로 유명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빠르게 대응하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어머니는 이미 한결 나아진 모습이었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전체 과정이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리사,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경험이구나. 호텔 방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오늘 하루에 우리는 영국에서 최소 일주일이 걸릴 일들을 겪었어. 안경을 새로 맞추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런 효율성은 정말 놀랍구나. 맞아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모든 서비스가 정말 효율적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날 밤 부모님과 민수 그리고 저는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많이 회복되셨고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냥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겪은 일들은 정말 놀라워. 특히 오늘 같은 경험은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엄마.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죠. 하지만 살면서 점점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네가 왜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발전 중인 나라예요. 물론 문제점도 많지만 빠르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죠. 특히 기술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껴져. 모든 게 너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야. 아버지가 동의하셨어요. 다음 날 우리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위해 한국의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수가 추천한 경기도의 한 전통 마을이었어요.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마을은 전통 가옥과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 대신 초가집과 기와집들이 있었고 번잡한 도로 대신 좁은 오솔길과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와, 이곳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우리는 전통 한옥 스테이를 예약했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로 김장 체험이 있었어요. 김치는 한국인의 영혼이에요. 모든 한국 가정에서는 김치를 담그는 법을 알고 있죠.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마을 할머니들의 지도 아래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양념을 바르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그 특유의 맛이 나는 거구나. 아버지가 양념을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김치는 지역과 집안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달라요. 이건 일종의 가족 전통이죠. 김치 담그기가 끝난 후 우리는 된장 만들기 체험도 했습니다.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그것을 발효시켜 된장을 만드는 과정을 배웠어요. 물론 실제로 발효되는 과정은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메주로 작업했지만요. 이렇게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는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이제 알겠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엄마. 한국의 발효 음식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대요. 저녁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삼겹살과 각종 야채, 그리고 우리가 담근 김치로 풍성한 식사를 즐겼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몸짓과 미소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이 정말 좋구나. 손으로 먹는 음식인데도 전혀 지저분하지 않아. 아버지가 쌈을 싸먹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음식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죠. 함께 나누고 직접 손으로 만들어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식사 후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전통 국악 공연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시는데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소리는 정말 마음을 진정시키는구나. 어머니가 눈을 감고 음악을 즐기셨습니다.
가야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현악기예요. 약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도시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국의 시골도 아름답지만 한국의 시골은 색다른 매력이 있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색감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정이 느껴져.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 반한 이유 중 하나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도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곳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주변의 논길을 산책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논 위로 흐르는 모습이 마치 동양화 같았어요. 이런 풍경은 정말 그림 같구나. 어머니가 카메라에 담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영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양한 식당들과 카페, 심지어 작은 슈퍼마켓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휴게소가 아니라 쇼핑몰 같은데? 아버지가 놀라워하셨어요. 한국의 휴게소는 정말 발전했어요. 음식도 맛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심지어 일부 휴게소는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휴게소에서 유명한 길거리 음식인 호떡과 붕어빵을 맛보았습니다. 설탕 시럽이 흐르는 호떡의 달콤한 맛에 부모님은 완전히 반해버리셨어요. 이건 정말 맛있구나. 영국에서도 이런 걸 팔면 대박 날 텐데. 아버지가 호떡을 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이태원과 강남 같은 서울의 트렌디한 지역들을 방문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과 최신 유행을 따르는 패션,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들이 부모님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서울은 정말 국제적인 도시구나. 런던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세계 각국의 문화에 굉장히 열려있죠. 부모님의 한국 방문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달리고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리사. 아버지가 맥주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뭐가요, 아빠? 네가 왜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처음에는 단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 아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여기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정말요? 영국을 떠나 여기서 사실 수 있으세요? 글쎄,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은퇴하면 어떨까 싶구나. 이렇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나라라면 노년을 보내기에 좋을 것 같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을 호텔에 모셔다 드린 후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리사 씨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네요. 특히 새로운 문화에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놀라워요. 그게 저도 놀라웠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실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리사 씨를 통해 이미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니 더 좋아하신 거고요. 부모님의 한국 방문은 저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말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반응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애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의 깊이. 부모님이 영국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모델 일정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으로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의 다양한 측면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어 공부에 더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그동안은 일상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었지만 이제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2시간씩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리사 씨, 한국어 실력이 정말 빨리 늘고 있네요. 어느 날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대화를 이해하시잖아요. 게다가 발음도 정말 좋아졌어요.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저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유튜브 채널도 점점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였지만 이제는 더 깊이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직장 문화, 젠더 이슈, 그리고 세대 갈등 같은 사회적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기를 끌었던 영상 중 하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효율성과 빠른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이 안경을 30분 만에 맞추고 응급실에서 대기 없이 진료를 받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 응급실에서는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예상치 못하게 바이럴이 되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댓글을 통해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어요. 한국이 그렇게 효율적인 나라인지 몰랐어요.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도 한국처럼 개선되면 좋겠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특별한 것들이었네요. 이런 반응에 힘입어 저는 한국의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시리즈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문화, 공공교통, 인터넷 속도, 카페 문화 등에 대해 영국과 비교하며 이야기했어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기업들로부터 협업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저를 브랜드 앰베서더로 발탁했고 모 가전제품 회사에서는 해외 마케팅을 위한 모델로 섭외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인 모델이 아닌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한국의 숨겨진 명소들을 탐험하거나 집에서 영국 요리와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리사,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한국에 온 지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제주도는 안 가봤잖아요. 정말요? 제주도는 항상 가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하와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게다가 제주도는 독특한 문화와 방언도 있어서 흥미로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의 주요 명소들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현무암 해안가, 그리고 제주 특유의 돌담길까지.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첫날 우리는 성산일출봉을 방문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 화산 분화구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정상에 올라 360도 파노라마 뷰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제주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특히 일출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와볼까요? 그래요. 일출을 보러 오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둘째 날 새벽,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해 다시 성산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함께 그 장엄한 순간을 감상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의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제주도의 다양한 명소들을 방문했어요. 중문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하고 한라산 중턱까지 하이킹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특유의 흑돼지 바비큐와 해산물 요리를 맛보았어요. 마지막 날 민수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해변가였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아름다운 석양이 바다 위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특별한 곳이에요.
제가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발견한 곳인데 그때부터 언젠가 정말 특별한 사람과 함께 이곳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그때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리사,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하고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리사,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 좋았던 순간들과 어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민수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네, 민수.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이제 정말로 제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한국은 단순한 워킹홀리데이 목적지가 아니었고 임시로 머무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제 진정한 집이었어요. 미래를 향한 첫걸음. 프로포즈 이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다르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릴지부터 많은 논의가 필요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결혼식은 패백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신랑 신부가 한복을 입고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서양식 결혼식을 하고 그 후에 패백을 간소하게 진행해요. 영국에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양국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에서 두 번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현대적인 웨딩홀에서의 서양식 결혼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통 한옥에서의 한국 전통 혼례였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고 결혼식 날짜는 6개월 후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깊이 적응해 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인터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실력이 향상되었고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유튜브 채널은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결혼 문화와 영국의 결혼 문화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양가 부모님이 결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국에서는 신랑 신부가 직접 부담하거나 양가가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예단이나 예물 같은 개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리사,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면 돼요. 민수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가끔 이런 차이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어요. 결혼 준비와 함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살 것인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새로운 시작. 민수, 결혼 후에도 계속 한국에 살고 싶어요. 여기서 제 커리어도 잘 풀리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 생활이 정말 좋아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영국도 방문해서 리사 씨 고향도 함께 즐기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부모님도 자주 만나 뵙고 싶고 영국의 좋은 점들도 민수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심에서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이 가까운 곳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살 공간을 꾸미는 과정은 설레면서도 약간 긴장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영국식 거실과 한국식 주방은 어떨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두 문화를 조화롭게 섞어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요.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효율성을 경험했습니다. 가구를 주문하면 대부분 다음날 배달되었고 인테리어 공사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영국에서라면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일들이 한국에서는 며칠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양가 부모님들도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었고 이미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셨어요. 민수의 부모님과도 이미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이번 만남은 더욱 편안했습니다.
리사,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요. 민수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도 리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 부모님과 민수의 부모님도 서로 잘 통하셨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아들, 딸을 향한 사랑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특히 두 어머니는 요리에 대한 관심으로 금방 친해지셨습니다.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제 어머니가 민수의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영국에 방문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영국 음식 배우고 싶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식 웨딩홀에서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화이트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민수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어요. 저는 리사를 제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민수를 제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식이 끝난 후 우리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전통 혼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의 화려한 한복을 입고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 서로에게 절을 하고 술을 나누어 마셨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 패백 의식도 진행했습니다. 아들, 딸,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민수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도 많이 낳아서 우리 손주 얼굴도 빨리 보여주렴. 민수의 어머니가 웃으며 덧붙이셨어요. 패백의식에서는 민수의 어머니가 대추와 밤을 던져주셨는데 이는 아들과 딸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치마를 펼쳐받았고 모두가 웃으며 축하해 주셨어요. 결혼식 이후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포즈 때와는 다른 코스로 제주도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여행이었어요. 특히 우도라는 작은 섬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민수, 이제 우리 정말 부부가 된 거예요. 네, 아직도 꿈만 같아요. 리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6개월만 있다가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네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돼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설레면서도 때로는 도전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생활 습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리사, 한국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불편해요. 알아요, 민수. 저도 이제 완전히 적응해서 영국에 가면 오히려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서로의 문화에서 좋은 점들을 취하면서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더욱 깊이 통합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인터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특히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법도 배워서 가끔은 민수를 위해 한국 가정식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와, 리사.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네, 지난번에 배웠을 때 특별히 레시피를 알려주셨어요. 어때요? 정말 한국인 아내 같나요? 당신은 그냥 당신이어도 충분해요. 영국인이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리사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부부 채널로 변모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부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구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특히 한국과 영국의 문화적 차이를 유머러스하게 다룬 영상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영국의 아침 식사 문화를 비교해 볼게요. 영국 시댁 vs 한국 시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인 남편과 함께 영국 전통 크리스마스 보내기. 이런 콘텐츠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다문화 경험을 공유했고, 우리는 그런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결혼 1주년을 맞이할 즈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소식은 우리 부부에게 엄청난 기쁨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수,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 3명이 되는 거네요. 임신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알렸을 때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민수의 부모님은 첫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며 무척 설레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내가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많이 준비해 줄게. 민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부모님도 손주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하셨어요. 이제 그들도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고 계셨습니다. 리사, 아이가 태어나면 영국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르치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는 행운아가 될 거예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화자로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영국식으로 선물을 교환하고 설날에는 한국 전통대로 세배도 하고 정말 특별한 성장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민수는 영상 디렉터로서의 경력을 더 발전시켰고 저는 한국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입지를 다졌어요. 또한 영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리사, 당신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민수. 저도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몰라요.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진정한 집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6개월만 머물다 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평생을 이곳에서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건물이나 발전된 기술, 맛있는 음식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두려움 없이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과 세상의 다양한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의 여정을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저희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